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순찰하면서 마주하는 사람들이나 풍경 속에서 영감을 얻어 시를 쓰고 그 시로 지난해 농민신문 신춘문예에 당선했는데요. 경찰관 시인으로 잘 알려진 그가 지역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시들을 모아서 희망수리 중이라는 시도 펴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요, 음성경찰서 맹동파출소의 이성배 경위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찰관 하면 사실 딱딱하고 좀 거리감이 생기기 쉬운데요. 또 시를 쓰는 경찰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훨씬 편안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이 맹동파출소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역이나 지역민들의 환경이나 좀 분위기는 어떨까요? 맹동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여느 시골이나 진배 없을 텐데요. 맹동이라는 곳은 우선 그 음성군에 속해 있는 국외 읍면 중에 네. 한 개의 면이고요. 인구는 한 13,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고추라든가 논농사를 많이 지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나이 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논이나 밭에다가 이제 하우스를 통해서 그 많이 유명한 그 맹동 수박이라는 것을 지금 재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좀 들어오는 분위기인데요. 맹동 지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충북 혁신도시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2013년부터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제 그곳을 바라볼 때 굉장히 이제 젊은 도시이고 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저녁 때도 보면은 이제 불빛이 많이 반짝거리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근무한 곳은 기존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작은 파출소가 있는 그냥 어떤 농촌의 모습이어서 어떤 요즘 트렌드와 아니면 약간의 이제 좀 유행이 지난 곳과 그리고 빛과 약간 좀 어두움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을 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제가 좀 맹동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좀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네. 그냥 맹동 지역은 그냥 농사 지시고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자식 걱정들 하면서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곳.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관할 지역민들이 이성배 경위님이 시를 쓰는 사람이란 걸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수박 농사도 많이 지시고 뭐 벼농사도 많이 지실 텐데요. 그 농사 짓는데 제 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홍보를 많이 해드렸을 텐데요. 네네. 사실 그분들에게 시라는 것을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되묻기가 쉬워서 시 쓴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농민들이 접하기 쉬운 농민신문이라는 곳에서 제가 시부분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신문을 보시고 몇몇 분이 이제 신문에 이경이 얼굴이 나왔다. 시 쓰느냐라고 먼저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시를 쓴다라고 다른 분들에게 이제 잘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엄연히 이제 직업이 특히나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공공의 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글 쓴다는 것이 좀 부각이 돼버리면 근무는 좀 소홀히 하고 예, 그 가외 일로 글 쓰는데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주민들에게나 아니면 직장 분들에게 글을 쓴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해 본 적은 없으시고요. 없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분들도 제가 이렇게 작년에 신춘문예가 되고 시집을 냈다라고 한 것은 거의 몇몇 분 정도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경찰관이 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전공을 살리는 일이 아닌 경찰관이라는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이쪽 관련된 학과를 혹시 나오셨나요, 혹시? 아니죠. 아니죠. 그럼 그 질문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님에게도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렇겠네요.
그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수도관을 타고 흐르다가 이렇게 꼭지를 틀었을 때 그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한 패턴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라면 너무 무미건조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수도관의 어떤 흐름보다도 그 시골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 내처럼 좀 돌아가기도 하고 잠깐 멈춰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 더 많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어느 곳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내의 어떤 성격을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네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국어국문학과를 가게 되면 별의별 사람들 그리고 괴짜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국문학과를 가면 그분들에게 이제 선배들에게 어떤 삶의 노하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문학과를 갔고요. 국문학과를 가서 또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경찰이 되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니까 내가 젊은 시절 그리고 이제 더 힘 있는 동안 일할 동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경찰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네. 또 하나 부수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읽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찰들이 나와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 저도 왠지 그 누군가에서 들어서 어떤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듣고 싶었던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개인적인 바람하고 어떤 경찰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들이 마음에 들어서 국문학과를 전공했지만 경찰이 되었죠. 그런데 경찰관으로 근무하신 지 20년 만에 신춘문예에 도전을 하신 걸 보면 그동안 좀 꾸준히 글 쓰는 작업을 해오셨나 봐요. 글 쓰는 작업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그 생각하는 층위가 틀릴 텐데요. 저에게 글 쓰는 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와의 스스로와의 대화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타인들과 소통하는 걸 제가 어떤 시라는 형식으로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시를 갖다가 멋진 시를 쓰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생활이라든가 보아왔던 그 대상들에 대한 감정을 그 시라는 형식으로 또 녹이고 그 녹인 걸 바탕으로 해서 이 타인들에게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는 안부의 어떤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어떤 시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 글을 써왔기 때문에 좀 오랜 기간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대학교를 제가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시 쓰는 그 소모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후배들하고 1년에 그 2번씩 시전에도 참여하고 해서 이렇게 좀 오랜 기간 글을 써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47이란 나이에 등단까지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춘문예에 문을 두드린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원래 문은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시집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제가 아는 선배 시인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좋은 시를 많이 쓰는 유정한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 고둠이라고 출판사를 운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비매품으로 한 100권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좀 의뢰를 했더니 뒤에 가격표를 붙이고 시집을 내라고 하셔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이제 고민하다가 허락은 했는데 세상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책으로 나온다니까 고민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신춘문예라고 하는 곳에 그 당선은 아니더라도 최종심에 몇 편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우리나라에서 큰 시인분들이 심사위원분들이 시평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이것은 당신 시는 어떻고 이런 게 좋고 어떤 게 좀 부족하고 그래서
조바심이 나서 내가 쓴 게 과연 시에 부합할까라는 조바심 때문에 그 농민신문 신춘문회에 한번 내봤고요. 그리고 어떤 평을 좀 듣고 싶어서. 네네. 그런데 이제 덜컥 당선이라는 좀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그 당선작이 부드러운 시간을 어느 곳에 쓰면 좋을까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아나운서님은 혹시 부드러운 시간이 있으면 어디에 쓰실 것 같으세요? 제게 가장 평화로운 시간인 거잖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소박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아, 그러시구나. 저 역시도 제가 육아휴직을 좀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아이 때문에. 네. 뭐 경찰관이 육아휴직한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보편화된 일인데 저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혼자 좀 심심하게 있는 것이 좀 보기 안 좋아서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었거든요. 한 막 봄이었죠. 그 집 작은 화단에 이제 그 미선나무 꽃이 있어요. 제가 시골 장에서 한 3천 원 정도짜리 되는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 많이 컸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봄 향기가. 처음엔 그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바로 제 그 등 뒤에 있었던 미선나무에서 꽃에서 나는 향기였는데요. 너무 좋다라는 감정을 느낀과 동시에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보면 가자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뉴스에서 접해보실 텐데 거기서 어떤 폭격이 있거나 아니면 장벽 근처에서 시위를 하다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잘못됐고 죽었거든요. 시에 나오는 사미드 아와르도 마찬가지고 그 2018년 그 3월경인가부터는 그 팔레스타인 분들이 위대한 귀한 행진이라고 해서 자꾸 장벽 근처로 가서 그 잃어버린 땅을 돌려달라는 시위들을 하세요. 네네. 그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17, 15되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죽었고 해서 그것이 대비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좋은 시간이 정말로 이렇게 나의 것이기만 한 것인가, 이것을 더 좋은 데 쓸 수는 없는가라는 좀 반성하는 마음에서 쓰게 된 시입니다. 그것이. 제목은 사실 말 그대로 참 부드러운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뭐 팔레스타인 소년의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선작은 그렇고요. 그동안 써오신 시들 주로 어떤 것들을 좀 소재로 담고 있을까요? 첫 시집에서는 이거 어떤 소재를 대상으로 글을 쓰겠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때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다가 잔상처럼 남아있다가 좀 어떤 문장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썼는데 기본적으로 되돌아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좋은 외제차에 그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잘 보지 못하니까 그분들 얘기는 못 썼고 시골이라든가 도시 변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 모습이 약간 구부정하기도 하고 좀 낡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엔 그것이 여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고 빛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 글에는 그렇게 좀 낡고 좀 구부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분들을 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잠깐 시집을 봤었는데요. 소들마을 반상회라는 시가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혹시 경희님이 살고 계시는 그 마을인가요? 그 표제는 제가 살고 있는 귀산의 한 자연불악 명이에요. 소들마을이라고. 그러나 이제 요즘에 여느 농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노인분들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회장이 노인 회장을 겸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제까지는 청년 회장이셨는데 네. 또 사람이 없고 노인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노인 회장이 되는 잊지 좀, 못할 예, 에피소드가.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과거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빛나는 곳이었어요. 네. 그것이 해든 달이든 별빛에 의해서든 또 사람들의 웃음소리 때문에도 가장 빛나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도시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통해서 생산한 물건들을 또 소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시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 일면 쓸쓸해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쓴 시에 보면 그 빈 터에 남아 있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가 이제 세대주라고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나 아니면 어떤 우주적 시간에 오히려 그렇게 비어 있는 모습이 부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예쁘게 좀 그려본 시예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눈앞에 그 마을이 그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시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 음성경찰서 맹동파출소의 이성배 경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수시로 출동도 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여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근무 여건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맹동 파출소는 그 하루에 2명의 근무자 경찰관이 하루에 어떤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네네. 힘든 거라고 하면 누구나가 요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있는 곳이 하는 일이 가장 힘들기도 하고 가장 또 쉬울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맹동 파출소에 제가 근무한다라고 해서 더 힘들거나 아니면 좀 덜 힘든 건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순박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시기 때문에 어떤 신고 사건이나 이런 것은 좀 드문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네네.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을 자꾸 자주 찾아뵙는데요. 자꾸 저희만 보면은 자기들 잡아가라고 잡아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콩값이 비싸서 못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제가 하는 업무의 어떤 힘든 거나 이거보다도 어떤 제 그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외로움이라든가 쓸쓸함을 제가 마주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위안 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이 더 크죠. 순찰을 하시다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마을 분들과 또 자주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때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장과 함께하는 경찰관이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저 경찰 쪽에 이제 높으신 분들이 볼 수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해야 하는데요. 전 기본적으로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라는 직업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물론 제가 교통 위반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통 스티커를 이렇게 발부해 드리려고 하면 싫어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어떤 일이든 불러주시거든요. 뭐 개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해서도 불러주시고 소음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도 불러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 힘드셔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신고도 있어요. 어떤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오셔도 저희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제 직업이 어떤 돈을 얼마만큼 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좀 뿌듯한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1999년에 순경으로 경찰관 생활을 시작하시면서요. 첫 발령지가 음성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위가 되신 지금도 음성을 떠나지 않고 계신데요. 나름의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2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20년 동안 안 떠나는데 표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떠난 분들한테 원래는 여쭤봐야지 네. 왜 떠나는지를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아무래도 그 어떤 문화 생활이라든가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 지역으로 그 떠나시는 직원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제가 근무하다 보니 어느새 이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농촌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네네. 이 음성이라는 지역이 제 어릴 때 모습과 같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또 제가 자랐던 고향의 어른들 같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푸근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성배 경위님이 경찰관으로 어떤 일상을 좀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위님이 일상에서 찍으신 사진으로 직접 제작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자, 마을 주민들과의 소소한 일상과 또 그 속에서의 느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서요. 더욱 보기가 좋았는데요. 경찰관으로 지내온 2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요.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경찰 들어서 처음으로 요리책을 샀던 것이에요. 요리책이요? 예, 형법이라든가 형소법이라든가 어떤 경찰 법에 관련된 책을 산 것이 아니라 요리책을 사게 되었는데요. 처음 경찰이 되어서 파출소를 가보니까 환경이 좀 열악해서 직접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내여서 요리 실력에 관계없이 밥 당번이 이제 되어가지고 그 초기에는 월급도 적었었고 그런데 팀원들을 좀 맛있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책 속에서 제가 좀 그 레시피를 얻어서 맛있게 해주려고 책을 샀던 거 그리고 그 2층에 올라가서 그 밥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그동안의 시들이 경찰관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해온 일상의 단상들을 소재로 한 것이었는데요. 혹시 요즘에도 그런 부분들이 글 쓰는데 중심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글을 쓰는 행위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을 쓸 수는 없거든요. 네네. 물론 공부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 시가 됐든 소설이 되었든 다큐멘터리가 됐든 쓰실 것 같고요. 제가 글 쓰는 행위는 최소한 제가 아는 것,
본 것, 느낀 것에 대해서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농촌 파출소에 있는 동안은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요즘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 골목. 도시골목이요. 네, 골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골목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6, 70년대 어떤 도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농촌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도시로 갔다라면, 그래서 농촌이 비었다라고 하면 지금 도시 골목은 다시 재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외곽 지역으로 더 좋은 아파트들로 네네.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골목이 형광등에 빈 그 내면처럼 좀 비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쓰고 싶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문에도 글을 연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글들을 좀 올리실까요? 내용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과분한 일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나서 좀 항상 감사한 생각인데요. 칼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신분적으로도 높은 분들이 좀 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일반 그 시민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생각과 그 말이 있다라고 하면 형식이 조금은 서툴러도 그것을 그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녹여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어떤 그 섭외에 응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 틈이라는 그 단어, 그 꼭지를 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 그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틈, 사람과 사람 사이, 골목과 그 골목 사이, 그리고 그 벽과 벽 사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틈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해보고, 제가 고민한 것을 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또 시인으로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경찰관으로서의 꿈이라고 하면 그 예전에는 주로 순경 때였죠. 너는 언제 승진하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격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마주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승진에 대한 욕심은 많이 있지 않고요. 다만 건강하게 여러 동료들하고 이제 힘을 합쳐서 정상적인 그냥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냥 소박한 꿈이고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올해 제가 시집을 좀 하나 내보려고 기존에 써온 글을 가지고 열심히 퇴고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 시집이 얼결에 그냥 비매품으로 문집처럼 그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다가 나온 것이어서 이번 시집에는 좀 덜 부끄러운 내용이 되고자 좀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시집을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그 주어진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커다란 그 질병이라든가 위기 상황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함께하는 힘으로 이 위기를 좀 극복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이 끝나면 또 이렇게 많이 웃고 즐겁고 하는 일상이 다시 빨리 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음성경찰서 맹동파출소의 이성배 경위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인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이성배 경찰관.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으로, 또 지역민들의 삶을 다양한 시로 표현해주는 시인으로서 멋진 행보를 이어가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